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3분의 1 정도는 다른 신경학적 증상을 경험합니다. 피로감, 숨쉬기가 힘들다, 정신적으로 무기력하다 등을 포함해서 문헌에 나온 증상만 해도 약 200가지의 증상이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손유리입니다. 자, 여러분 한 2, 3년 전쯤을 기억을 하시나요? 방송에서는 매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발표되고 줄 서서 PCR 검사해서 결과 기다리고 문자 받으면 한 일주일씩 격리를 하곤 했었죠. 더 이전에는 확진자 위치나 이 사람들이 어디를 방문했다더라 하면서 이렇게 소문나거나 언급된 곳은 텅 비게 해버리는 마법을 부리기도 했는데요. 그게 사실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들 다 마스크도 벗고 이전의 공포를 잊은 듯이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가 지나간 자리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자율신경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초반에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자율신경 분야 대가인 울프강 싱어 박사님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요, 코로나19 이후의 자율신경 장애는 사실은 잘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상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증상의 스펙트럼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현기증 93%, 기립성 두통 22%, 그 외에 10% 정도에서는 실신이나 다한증, 자결통이라고 부르는 불타는 듯한 손발의 통증 양상을 보이고, 진찰을 해보면 땀 분비 기능도 떨어져 있고 심혈관 기능도 27%에서 떨어져 있고 아드레날린 기능이 비정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빈맥이나 저혈압이 없는 기립성 증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걸어 다니기만 하는데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어지럽고 그냥 생활만 하는데도 바닥으로 막 땀으로 꺼지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검사상 이상이 없는 거죠. 환자들이 말하는 게 이게 의학적인 표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가족들은 꾀병으로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주변에서 우울증으로 너 한번 정신과 가봐라 이런 얘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환자의 22%는 기립성 빈맥 증후군의 기준을 충족을 했고요. 나머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경계선 소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 감염이나 후유증에 대한 관심은 거의 사라졌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분들, 특히 저한테 오시는 분들 이렇게 포함해서 자율신경계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사스, 메르스, 에볼라 이런 호흡기 증상이 대다수였던 감염병과는 달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3분의 1 정도는 다른 신경학적 증상을 경험합니다. 피로감, 숨쉬기가 힘들다, 정신적으로 무기력하다 등을 포함해서 문헌에 나온 증상만 해도 약 200가지의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이게 코로나 후유증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고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이런 후유증을 겪고 있다 신고를 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나온 데이터만 봐도요, 브레인 포그나 집중력 저하, 두통, 인지기능 저하 이런 것들은 대다수에서 보고가 되었고 특히 자율신경장애 증상을 40%에서 호소를 했는데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란 이전의 영상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앉아있다가 일어서면 빈맥이 되면서 뇌 혈류는 떨어지고 이와 동반돼서 나타나는 두통이나 현기증을 말하는데요. 비정상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발생하고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빈도수가 좀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메커니즘은 다양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기가 허하다, 면역력 떨어졌다 이런 얘기 전혀 아니고요. 첫 번째, 우선 바이러스가 혈류 내에 있으면 지속적인 염증 상태를 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은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겠죠. 두 번째, 감염 상태 이후에는 수많은 우리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이런 결과들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자멸하고 신경 다발에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기존의 헤르페스나 다른 바이러스 감염에서도 많은 자율신경계 이상을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와
폐와 비슷하게 이런 소섬유 신경병증이라고 하는 질병들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전에도 보면 이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라는 것 자체가 바이러스 감염과 연관이 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대상포진, 폐렴, 독감 이런 감염 이후에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 많았는데 전 국민의 백신 접종 이후에 이런 환자분들이 확 늘어나 버린 거죠. 게다가 우리가 코로나 발생하면 한 일주일 동안 격리하면서 쉬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과도하게 침상 생활하거나 휴식을 하면서 그래서 더욱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에 대한 치료로 넘어가 볼게요.